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달 외식에 죽고 사는 양종훈입니다. 오늘 그 배달 외식이 트렌드긴 한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뭐 저를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황 자체, 트렌드 자체가 배달 외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각계각층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배달 외식업 연구소가 어떤 데라는 거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외식업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배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배달 앱을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만 다르고요. 배달 외식 트렌드하고 배달 외식업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포인터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배달 외식업 연구소 소개하고 배달 외식업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배달 외식업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할 건데 굉장히 쟁쟁합니다. 보시면은 쟁쟁하죠? 저 다 알죠? 그 다음에 전국 100대 파워블로거이신 분이 SNS하고 블로그 마케팅, 우리 가게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식 서비스, 그 다음에 위생 청결 관련해 가지고 조스푸드 교육개발팀의 현성훈 팀장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햇리푸드 대표인데 전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자금을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전환이라든지 브랜딩에 대해서 다 설명을, 교육을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저희 자문위원단들이 매회 최소한 3분 정도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기본적으로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뭐 광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디에서 다 오기 좋게끔 한 8번 정도는 대전에서 하고요. 서울 경기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4번 정도는 서울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생겼는데 6월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는 이제 제가 그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분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97%가 유료로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는 배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그 다음에 배달 외식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가치가 있어지고 외부 강사님들도 좋은 강사님들 많이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달 외식업 연구소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배달 외식업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배달 외식업이 무엇인가? 배달 외식업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배달 외식업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배달 외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배달집, 배달 매장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했고, 보통 외식업이라 그러면 전부 다들 방문형, 매장형을 다 외식업이라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격상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배달 외식업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배달 외식업이 무엇인가?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배달 외식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한 번쯤 생각 한번 해보시죠. 고객이 뭐 하는 것을 고객이 뭐 하는 것에. 한번 누가 한번. 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있는 곳에. 50점. 좋아요. 다음. 네.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고객이 먹고 싶은 곳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거의 뭐 99점입니다. 네. 미리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외식이니까 배달이니까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달 외식업은 매장형 외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 배달 외식업의 3대 요소, 제일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한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3대 요소가 뭘까요? 우리는 배달 외식입니다. 신속 정답. 위생. 위생도 있지만 3대는 아닙니다. 네. 정확. 정답입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1위 하나 남았습니다. 1위. 정답. 네. 외식이니까 일단은 1위가 맛이에요. 그 다음에 배달이니까 신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신속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봤지만 고객들은 오래 못 기다려요. 배고프면 오래 못 기다려요. 짜증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킬 때 한 40분 정도로 보거든요. 배달을 가는 시점을. 근데 1시간을 넘으면은 정말 화를 내요. 1시간을 넘으면. 그러니까 배달 외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1시간 넘게 배달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40분에 내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배달 외식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입니다. 이 정확은 뭐냐면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려서 배달 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피클이 안 왔어. 피자면 피클이 안 왔어. 그러면 고객은 짜증이 납니다.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1시간 기다려야지 피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고객 요청이 엄청 다양해요. 저는 이제 치킨을 하고 있지만 치킨집에도 보면은 무를 넣어달라, 무를 빼달라, 뭐 땅콩 뿌리지 말라, 깨 뿌리지 말라, 뭐 다리 날개는 뭐 양념에 묻혀주시고 나머지는 후라이드로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나 뭐 이런 거 콜라도 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잖아요? 줘도 지랄해요. 줘도.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건 주지 말아야 되고 달라는 건 줘야 되고 바꿔달라는 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선을 시키려면 고객은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안 와요. 좋은 평가가 안 와요. 이 신속하고 정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상했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객을 만족을 시킬 때는 40분 정도라고 우리가 알려드렸으면 40분 안에 가야 되고 고객이 요청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고객이 기분 좋게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친절하고 가격, 양, 위생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배달은 조금 덜 친절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친절까지 해. 그러면 이제 좋은 리뷰가 막 팍팍팍팍 올라가죠. 좋은 리뷰가 팍팍팍팍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출이 팍팍팍팍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세 가지를 세팅을 잘 맞추셔야 우리 가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 외식 연구소가 작년 이제 8월로부터 외식 잡지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월간 커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외식 경영에서, 그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나도 사장님이라는 잡지에서 이번에는 배달 외식업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인물 탐구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특집으로 좀 다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겁니다. 우리가 맛집이라 그러면은 전국에 다니는 매장형 맛집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배달 맛집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월부터. 그래서 배달 외식업 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전국 배달 맛집을 해서 1월호에는 충청으로 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황금바닥과 이제 청주에 있는 통불이라는 15년 된 배달집 이렇게 두 군데를 했고 1월도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2월호에 나올 걸 서울 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군데는 치킨,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돈가스. 그래갖고 두 군데를 취재를 했고요. 지금 배달 외식업 연구소는 지금 조금씩 이제 교육 파트에서 이제는 이제 현장 방문 코칭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교육이 많아요. 근데 저같이 달봉이 치킨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지방에서 개인 치킨집이나 개인 피자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1000개가 넘는 모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도 오픈 교육 외에는 8년 동안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달 외식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 요청이 옵니다. 이제 회원들이 우리 매장 좀 건강검진 좀 해달라. 우리 가게가 뭐가 문제인지. 왜냐면 우리 가게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해야 매출이 오르는데 무조건 매출만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우리 가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는 이 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메이퀸이라는 데는 이제 수제버거, 그 다음에 바다왕개는 횟집, 그 다음에 돈수백은 돼지국밥집, 시장을 밝힌 청년은 생선구이집, 대장금은 한정식집, 여기는 동태집.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쉽게 접하던 배달 음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는 모든 음식을 배달 외식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은 앞서가는 거예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거예요. 이따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뺏깁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이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아까 메이킹이라는 건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현장 검진 시스템도 하지만 현장 코칭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장 좀 그 어떻게 보면은 피자 알볼로보다도 이 동네에서 앞서고 있고 순위로, 그 다음에 롯데리아보다도 앞서고 있는 버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현장 코칭을 해서 브랜딩화를 해가지고 나온 게 델리랩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제버거 배달 전문점인데 이 델리자가 딜리버리도 되고 딜리셔스도 됩니다. 그래서 배달 외식 연구소도 되고 맛있는 연구소도 되고 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월에 런칭을 했는데 지금 벌써 5개가 계약이 돼가지고 운영 중이고 지금 아마 올해는 아마 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배달 외식업 연구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 방문 코칭 시스템, 개인업소를 프랜차이즈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매니지먼트 사업까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왜 배달 외식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 성장하고 있나?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가 뭐죠? 푸드테크 아시는 분? 전화동 대표님. 네? 전화동 대표님. 네? 어? 전화동 대표. 그 CNT 테크입니다. 무슨 얘기는? CNT 테크의 전화성 대표님 얘기를 하신 거고요. 푸드테크 아시는 분?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외식업에서 이게 뭐냐면은 음식의 푸드와 테크놀로지 기술의 테크를 합쳐갖고 푸드테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달 앱과 배달 대행 업체가 성장하면서 배달 외식은 같이 성장합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2015년 매출이 1조 원이었는데 2016년 매출이 2조 원까지 올라갔어요. 배달 앱에서 주문
매출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 배달 외식 시장 자체, 우리 외식업 시장이 대략 얼마로 보고 있죠?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더라고요. 우리 부사장님 한번 외식 시장 지금 10조 안 된다. 10조. 그럼 다른 분 놀부 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00조요. 지금 외식 시장 자체가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화가 많이 돼 있는데 100조 원, 150조 원 이렇게 있는데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배달 외식 시장 자체가 약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그러면 그 배달 앱에서 한 회사에서 2조 원을 올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배달 앱에서 주문 들어오는 게 약 한 90에서 60% 되는데 배달 앱 한 회사가 2조 원 정도 올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기술입니다. 배달 앱과 배달 대행업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배달 외식업은 계속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은 1인 세대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약 68% 되는데 20년, 30년 뒤 되면은 8,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혼자 먹는 이게 핫 키워드예요. 혼밥족, 1인 세대, 솔로족, 뭐 혼술족 이런 게 이거를 정말 딱 그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딱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혼자 먹는 이거 싱글 세트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서는 외식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이냐? 혼자 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포장을 해가거나 집에 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외식업이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고 1인 세대, 2인 세대 같은 경우는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저렴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어디 그 트렌드 2017년 트렌드 책이 여러 번 있는데 거기에 다 보시면은 다 요 혼밥 쪽, 혼술 쪽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푸드테크 일환인데 간편한 결제 방식이에요. 이제는 돈 카드가 없어도 내가 배달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배달 음식을 제일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10대, 20대입니다. 얘네들 용돈 떨어져. 카드에 이제 체크카드에도 돈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치킨을 먹고 싶어. 어떻게 먹을까요? 그렇죠. 휴대폰 결제가 가능해요. 우리 매장에서는 현금 카드 2개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배달 앱에서는 다양하게 오케이 캐시백도 되고 카카오페이도 되고 네이버페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휴대폰 결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